네, 여러분들, 8시입니다. 쉬는 시간은 언제나 빨리 갑니다. 2교시인데요. 출석 체크도 한번 또 해볼 겸 서로 격려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힘 좀 내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힘내자고 서로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마이크 좀 한번 키시고, 네, 힘내요 하고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우리 정윤이 얘기해야지. 또 다른 분들도 한번 마이크 한번 이렇게 켜서 짧게라도 한번 얘기해 봐 줄까요? 아유, 왜 이렇게 다 쑥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유명한 단체들인데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가 중심이긴 한데, 일단 강우규라고 하는 선생님이 1919년 이 노인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문화 통치를 이끌게 되는 일본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합니다. 파란색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이분들은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의열단은요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단체입니다. 근현대사 아주 중요한데 김원봉 선생님은 이 의열단을 이끌고 임시정부에도 가담했으나 해방 이후 남한에 있다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자 화가 나서 북한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북한의 장관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1957년 김일성이 억압을 받아서 자살한 것으로 흔히 전해지는데요.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안타깝죠. 일제 당시에서는 독립군 중에는 최고 금액의 현상금이 걸렸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색채가 있었죠. 자, 박재혁 선생님, 부산경찰서, 최수봉, 밀양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지다니.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일본 도쿄죠. 동경에 그 철왕이 사는, 일본 왕이 사는 궁성에 다리에다가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했고요. 나석주 선생님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시가전이 벌어져서 이게 영화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데요. 조명하 선생님은 대만,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 구니노미야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이봉창 윤봉길은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 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의열단하고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분은 1930년대인데 이봉창 선생님 1932년 애국단, 한인 애국단, 일본 국왕암살에 실패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건 실패했지만 이 중국인들이 당시 일본하고 싸우고 있을 때라 아이고 일본 왕이 죽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신문 보도를 했는데 일본이 거기에 격분해서 이걸 핑계로 중국 남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하거든요. 상하이를. 바로 그 상하이에서 이 윤봉길 선생님이 상하이 흥커공원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당시 일본군 총사령관 부터 시작해서 일본군 장군들을 열어 죽이고 일본 대표들이 죽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일본군 총사령관 3스타 삼성 장군이 죽었다는 건 대단한 기념비적 일인데요. 윤봉길 선생님의 이거 덕에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되고요. 장제스는 이후에 해방 전후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국제적 발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독립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장제스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국 본토를 잃어버리고 대만으로 가게 되어서 오늘날 대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차질 없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 윤봉길 의사 선생님은 일본은 뭐 조폭 같은 사람으로 폄하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분은 사나이 뜻을 세워 집을 나가면 꿈을 이루지 않고선 살아 돌아오지 않으리. 호가 이제 매현이죠, 윤봉길. 눈물 나죠. 당시 아기가 있었는데, 둘이나 있었는데, 그 아기 둘을 버리고 폭탄을 던지고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 끝에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가짜 무덤 가묘가 우리 지금 효창동에 세워져 있지만 안중근 의사라던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는 우리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일본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참 눈물 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쓴 친필 글과 함께 폭탄, 수류탄을 들고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윤봉길 의사 같이 행동할 자신이 있는 건가요? 참 대단하죠. 네. 이런 분들 자녀들을 우리가 더 잘 좀 후손들을 돌보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뒤에 있는 사진이 당시 축하 공연이 열린 환영식이 열린 승코공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해 전에 몇 번 갔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무슨 공원 모양으로 말이죠. 우리 뭐 마치 오산에 있는 프리한기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 폭탄을 던져서 요새가 아수라장이 되고 일본의 총사령관 시라카와가 즉사하게 됩니다. 삼성 장군이 즉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제스는 중국 1억인이 하지 못한 거를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극찬했죠. 사실 중국은 뭐 상하이까지 뺏겼고 장군이 아니라 뭐 장교 한 명 제대로 죽이지 못한 판이었는데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몽고하고 싸울 때 몽고 2차 침입 때 몽고 대장군 살리타이를 김윤우라고 하는 순녀가 활로 쏴서 죽인 적도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내용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윤봉길 의사에 대한 YTN 뉴스가 있는데요. 뭐 한번 볼까요? 네, 윤봉길 의사 YTN. 네, 뭐가 이렇게 네. 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죠. 네. 자, 근데 윤봉길 의사 선생님에 대한 내용인데, 네,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네. 찾은 게 아니라 이게, 네, 요거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네. 링크를 제가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 링크 한번 보고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시죠. 링크 다 보신 다음에 다 봤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봉길 의사 서거 81주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테러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본 왕의 생일 축하식이 열린 중국 상하이 행사장에 도시락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군 대장 등 군 간부들이 숨졌죠. 윤 의사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본군에 붙잡혀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24살의 푸른 나이에 서거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뒤 중국의 장제스 당시 총통은 중국에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한 청년이 해내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 전 총통이 윤봉길 의사에게 남겼던 헌시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모두 28자인 이 헌시의 내용은 천리를 따르고 거역하는 것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대의를 밝히고 살고 죽는 것을 알고 바른 기운을 세상에 남겨 천지의 의를 취해 몸바쳐 이뤘으니 업적이 길이 빛나리라 라는 내용으로 끝에는 장중정이라는 장제스 전 총통의 본명과 함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장 전 총통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생애에 각별한 애정을 표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보셨나요? 저는 다 봤는데요. 마이크 좀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어때요? 어떠셨어요? 윤봉길 의사 뉴스 보고 느낀 소감. 우리 정윤이. 정윤이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네, 어떻어요? 느낌이? 네. 저희 나라 독립운동가는 중국 정치인이 되게 치하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니까 그 점에서 되게 새롭고 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유, 고마워요. 다른 분은 또 어떠셨어요? 정윤이 아주 좋은 얘기 했죠? 국제적인 영웅이 있죠, 윤봉길 의사. 다른 분은 또 한번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들 이렇게 뭐 낯을 가리나 봐. 그래요. 자, 그런데 영화 밀정은 이제 우리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의열단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겁니다. 1920년대 중국과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네, 죄송한데요. 요거 제가 가장 뭐가 좀 마음이 네, 쓰이는 좀 네. 자, 그래서 영화 밀정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다 보셨어요? 못 봤으면 못 봤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떠세요? 밀정. 그래서 영화 밀정도 상당히 우리 1920년대 바탕으로 한 건데 이게 바로 역사 영화죠. 역사 논문이나 역사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 밀정. 네. 뭐 지금 다 공개도 돼 있군요. 다 공개도 돼 있는데 우리는 OST를 한번 잠깐 보죠. 네, 밀정. 네. 아유, 그냥 OST 자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찾기가 어렵군요. 그래요, 그냥 짧은 거 하나만 볼까요? 밀정 엔딩 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한테 영화 밀정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역시 한번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죠. 저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요? 다 봤으면 봤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누가 소감도 한번 말해주면 좋겠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영화 밀정은 의열단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 의열단의 폭탄에 던진 사건 중에 성공한 사건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밀정은 의열단을 다루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 김원봉이 나오기도 해요. 영화 속에는. 그러나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은 허구의 내용입니다. 다만 영화 속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조선 총독부도 1926년에 지어진 그 건물이 배경으로 나오기는 하죠. 자, 여러분들 영화 밀정 20년대 때 누군가는 당시 독립을 위해 노력하지만 누군가는 친일파 역할도 하고 누군가는 일제의 앞잡이로 밀정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영화 속의 밀정 송강호 씨가 주연했는데 그 송강호 씨 밀정은 그러나 우리 민족적인 울분을 끝내 표출하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들 편에 서게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여러 해 전에 극장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보신 적 없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김규리 학생은 본 적 없나요, 이 영화? 어떠세요? 네, 본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우리 김규리 학생은 본 적이 없나 봐요. 이 영화가 유튜브에 전편이 아까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집에서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시간이 없다면 영화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그 대학교 가신 다음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취업하면서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 거죠. 뭐 최근에는 또 우리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도 않았습니까? 물론 그 영화는 제가 몇 편 살짝 보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잔인한 내용들이 있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있다 보면 좋겠는데 중3짜리 막내가 보고 있길래 제가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영화 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OST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34회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죠. 4월 29일 새벽에 윤군 김해산의 집에 가서 식탁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술렁거리는데 훈코 공원 일본인 경축대 위에 대량의 폭탄이 폭발. 가와바다는 즉사 시라카와 대장이었군요. 전 중장인 줄 알았더니 대장. 이 시라카와 대장. 여러분 대장이 조선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인데 대단하죠. 윤봉길 일사. 대장뿐이 아니라 주중공사, 우에다 중장. 이렇게 여럿이 죽게 되는 거죠. 네, 포스타, 대장, 스리스타 여럿이 죽은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안 죽은 의사는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 결국 이 사건은 1932년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일으킨 일이었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게 정답입니다. 1, 2, 3, 5번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뭐 하나하나 모든 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한국사 근현대사 부분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저 교과서 뒤편에 보면은 찾아보기가 있어요. 거기서 뭐 자유시 참변, 신흥무관학교, 복벽주의, 중강단, 북로군정서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해당 내용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영어의 보케블러리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유명사, 사람 이름, 사건 이름 이런 것에 능해야 됩니다. 근데 뭐 누가 처음부터 능하겠습니까? 또 이런 거 알려면 좀 짜증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 10번 정도 정독하면은 자신감이 붙게 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있는 수업은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그 풍산계 그룹이라고 하는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것도 뭐 좀 구독 좀 하라고 해도 이렇게 말들은 안 듣는지 몰라. 구독하기 눌러놨다가 다음에 대학 가서 한번 보세요. 또는 그 중에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역사 부분에 제가 촬영한 동영상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EBS 강사도 하고 뭐 박사기도 하고 교수기도 하고 출제위원도 했는데 믿으시고 그 내용 한번 시간 있을 때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인 거 오늘 배우신 내용이죠. 이게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자 안에 있는 책처럼 생긴 거는 백범일지에 나온 내용이죠. 김구 선생님이 쓴 자서전이 백범일지, 백범은 김구 선생님의 호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우리 윤봉길 선생님 너무 안타깝죠. 자녀들이 남겨놓고 그 젊은 나이에 네, 그러나 그놈들의 흘린 피를 통해 우리가 독립할 수가 있었고 결코 우리가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 때문에 독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독립을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3.1운동이라던가 의열단이라던가 한인애국단이라던가 청산리 대처 봉오동 전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땀이 어린 결과물이 우리의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걸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단이 돼야 될 건 일본이었는데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싸우면서 흘린 피가 너무 많아 미국은 일본을 독자적으로 점령을 했고 애꿎게 우리 조선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해방 이후 역사에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인데 일제는 우리나라 토지를 뺏어가는데요. 그게 토지조사령입니다. 산을 뺏어가는 게 산림령, 임야를 뺏어가는 게 임야조사령인데 신고제예요. 이거는 신고 안 하면 다 뺏는 겁니다. 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토지를 다 앉아서 뺏기게 되는 겁니다. 회사, 광산, 회사하고 강산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돈 되는 거니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허가 안 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 강업령 1910년대죠. 그리고 소금이나 담배 이런 전매 국가 일제 총독부가 전적으로 공급하면서 많은 돈을 뺏었던 거고요. 1920년대는 문화통치인데 산미증산계 이게 아까 시험에 나왔죠. 일본이 쌀이 부족하자 조선에서 쌀을 증산해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증산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쌀을 가져가는 건 가능하다 보니 우리나라 쌀값이 폭등하고 농민들이 굶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그냥 쌀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리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쌀을 증산하겠다고 했지만 증산은 생각만큼 안 되면서 수리조합에 들어간 돈은 농민들이 부담하게 하니 농민들이 돈을 못 내가지고 경매로 토지를 뺏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결과 1930년대에는 산미증산운동이 중단되었다가 일본이 만주를 비롯해 중국과 전쟁하게 되면서 또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재개가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농민 불만이 폭발하면서 골수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농민사회에 그걸 적세농민운동이라고 하고요. 그걸 무마하려고 일제가 조선농지령, 소장령 같은 걸 발표해서요.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1920년대 중간 부분이죠. 회사령이 폐지가 되지만 이거는 조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 재벌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우고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폐지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민족기업도 물론 나오긴 했어요. 1920년대 때 경성방직이나 평양 메리아스 공장 같은 비교적 규모 있는 기업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1930년대 민족 말살 시기 이후 민족기업은 몰락하고 친일 기업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현재는 없어졌지만 해방 이후까지 있었던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일제 때 친일 기업으로 존재했던 기업이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 1930년대가 되면 본격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제는 1930년대 일본, 우리나라, 만주, 대만을 묶는 경제블록을 통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고요. 한반도를 굴량미를 조달하는 병창기지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남쪽의 면화, 북쪽의 양을 재배하도록 하고 기르도록 해서 면화를 재배하고 양을 기르도록 해가지고 군수물품을 공급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섬인데 거기 농민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일본인 억압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 이건 1929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연도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20년대 부정강 수력발전소, 흥남 질소 비료공장 같은 걸 만들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대거 밀집시킵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이 다 북한에 있었거든요. 남한은 논중심의 구조였었어요. 예. 그리고 30년대 일제는 중화공업에 집중 투자, 역시 북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38년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전쟁에 들어가는데 창씨개명을 통해 강제징집, 또 강제징용, 노가다 끌고 가는 거죠. 위안부, 이런 만행을 저지르죠. 여자들이 곤장 끌고 가는 걸 정신대라고 해요. 정신대. 여성들 성적으로 착취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게 위안부 사건이고요. 쌀을 비롯해 금부치, 쇠부치를 총알 만든다고 강제로 뺏어가는 게 강제 공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극소수에 먹을 걸 나눠줍니다. 나지 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살고. 그래요. 이게 일제시대 때 1910, 20, 30, 40년대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5년 9월 수학능력 모의 문제 한번 보죠. 토지 소유자,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 토지조사 사업이죠. 우리 조금 전 본 거로는 1910년대 토지조사정,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토지조사정, 산림령, 임야조사정, 회사정, 강업령, 기간산업, 전매산업. 요게 1910년대가 되는 건데요. 네. 그 시기는 헌병통치 시기였죠. 1번 산미증시 계획은 1920년대,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 억압하는 법인데요. 192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3번 헌병사정관, 그래요. 이게 1910년대 헌병통치 정답이죠. 3번 정답이고 4번 회사 설립이 허가제가 된 게 회사령 1910년 되고요. 그게 폐지가 되면서 신고제가 된 거는 1920년의 일이 됩니다. 5번 도예평의회 부하면의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도 문화통치 시기 1920년대 일인데요. 한번 교과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정답 3번인 거는 배우셨어요? 다시 한번 1910년대 헌병무당통치, 토지조사령, 산림령, 임야조사령, 회사령, 강업령 이 장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 시험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 수준입니다. 제30회 한국수학능력 시험 중급 문제도 한번 보죠. 중일전쟁은 1936년 이후인데요. 국가총동원법.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국가총동원법. 창씨개명, 강제징병, 정신대 위안부, 강제공출, 식량배급 요런 얘기 있습니다. 1번 징병제, 맞아요. 민족말살 시기. 2번 토지조사정은 1910년대였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 3번에 강제로 노가다 끌고 가는 국민징용령. 4번 미국 공출제, 여자 정신근로령이 정신대잖아요. 여성을 공장에 끌고 가서 때리면서 일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한번 얘기해 봐 줄까요? 어쩌면 어졌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떠세요? 네.
우리 정윤이 잘 이해되세요? 네, 고마워요. 이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약할 때는 동영상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 통해서 교과서를 한 10번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정도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면 한 과목 끝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내신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말이에요. 한국사 능력시험 1급 따는데 지금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부분 한번 보죠. 우리 민족의 저항입니다. 1922년 물산장려운동.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일제에 맞서서 일제가 회사정 철폐하니까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 대거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일제가 관세까지 철폐하겠다고 했어요. 관세.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일제 시기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일제보다는 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통했지만 관세가 철폐되고 일본 공장이 되고 우리나라 들어오니 우리나라 민족 기업들이 제품의 수준이 일제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쓰자라고 일어난 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보다 오히려 뛰어난 것도 많고 뭐 핸드폰만 해도 세계 제패하고 있죠. 또는 뭐 결코 일본 제품에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가 맹위를 설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음향기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도했고요. 지금도 유니클로,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 인기였죠. 유니클로 일본 제품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노 재팬이라고 하는 걸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전개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일본 제품이 뭐 허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도 꽤 있을지 몰라요. 이걸 우리 제품 쓰자. 조선 물산 장려에 또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전문학교에서 그걸 지원하는 서클이 만들어져요. 자작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후원했고요. 조만식이라고 하는 평양의 민족 지도자, 기독교 장로인데 이분이 전국의 기독교인에게 협력을 요구했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만 자본가들 배만 부르게 한다고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다 또는 지지했다고 하면 틀리게 되고요. 술도 끊고 담배도 그만 피자. 금주 단연하고 내 살림 내 것을 우리 것 좀 쓰자. 지금도 우리 얼마 전까지 일본 맥주가 유행했거든요. 아사히, 기린 뭐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노재팬 운동 때문에 일본 맥주 안 마시자는 운동이 나왔지만 어쩌면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 일본 맥주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맥주가 비교적 좋아졌다고 해도 그런데요. 일제 때는 뭐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주 단연은 일본 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이 뭐 막걸리 정도 말고는 없었거든요. 결국은 총독부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요. 한편 1922년부터 24년 밀리테 설립운동. 이거는 1000만원 모아서 1천만이 1원씩.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일제는 우리나라 대학을 인정하지 않고 전문대학으로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밀리대학, 대학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일제는 이 밀리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되자 이거를 억압하는 대신 일본 총독부가 주관하는 대학을 만듭니다. 그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1924년의 일이고요. 오늘날 서울대학교로 이어지는 우리 아픈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방 이후 당연히 국립대학을 다른 대학을 지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경성제국대학, 네. 1924년에 만들어집니다. 밀리테 설립운동으로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다는 틀립니다. 밀리테 설립운동은 일제가 철저히 억압했고요. 일제 조선 총독부가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는 뭐 친일파 아니면 못 들어갔죠. 친일파 중에서도 뭐 아주 우수한 학생 아니면 못 들어갔는데 의외로 또 경성제국대학 간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분들이 뭐 당시 부자였고 부자니까 친일파였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인 건 맞지만 그러나 자부심을 가질 일인가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우리 역사가 왜곡이 되는 부분도 이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에서 역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되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주도하다 보니 뭐 일본에 대한 욕도 못하고 왜 일본 교수들이 스승이니까 아주 좀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네, 그래요. 뭐 이런 정도 얘기 드리고요. 물산장년도 포선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우리가 만든 신발 우리가 팔자. 근데 밑에 거는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스가리우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위에는 신발은 그룹핏, 밑에는 광목은 태극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고를 그렇게 냈던 거죠. 광목. 네, 옷감이죠. 광목은 태극성커를 쓰자. 가운데 이제 태극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터, 국가보훈처가 만든 포스터가 있죠. 일제히 스타일 정책에 맞서 우리 민족경제 자립을 이룹시다. 조선물산 장려운동. 가운데에 있네요.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이 교복 같은 걸 입고 띠를 두르고 주위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음악 같은 걸 연주하면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때 물론 이거는 적극적인 동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걸 쓰자라고 하는 부드러운 형태의 일제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뭐 일본하고 싸운다는 거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들 경제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요. 그러면 과연 내용 한번 볼까요? 2018년 10월 수학여행 모의 문제가 바로 이 장면이죠. 가운데 포스터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이죠? 좀 전에 봤던 사진 맞아요? 이 포스에 나오는 사진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운동 선전대, 이 운동 내 살림 내고 물산장려운동입니다. 1번에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은 건 신민회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또는 국채보상운동이었어요.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자강회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3번 일본의 황무지 계양권 이건 1904년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교과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 이건 오늘 배웠네요. 3.1운동이 있죠. 김일독립선언 3.1운동 1919년의 일이었고요. 5번 민족기업과 자본을 보호 육성 이게 물산장려운동이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네, 오늘 배우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재작년에도 요거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저랑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1920년대 국내 사건들입니다. 사회주의가 유입, 물산장려운동 이건 사회주의는 비판했죠. 백정들이 신문상승운동을 일으킨다. 이게 조선형평사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에서 열리고요. 전라남도에서 암태도 소작쟁이 또 일본의 관동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조선인들이 학살을 합니다. 일본 놈들이. 잔인하죠. 일본 놈들. 우리는 그런데 지난번 일본의 관동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성금을 보내줬는데도 일본은 보도도 안 해요. 정말 이놈들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24년 밀리테학 설립운동은 실패하고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회사 만들어지고요. 이강수가 친일로 돌아서게 되죠. 1925년 치안유지법, 이게 사회주의 때려잡는 법, 일제가 만든 거고요. 일제는 이걸 통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탄압합니다. 1926년 순종이 사망했을 때 사회주의자가 주도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나홍규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아리랑을 만든 때가 이때기도 하고요. 아리랑. 사회주의자들이 이때 정오의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자와 연합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연합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게 일제 때 최대의 민족주의 단체 신간회입니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연합을 했고요. 우리 여성들도 좀 연합하자고 해서 자매기구로 만들어진 게 근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가 주도적으로 옹호했던 게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이 되겠습니다. 한편 1929년에는 원산, 함경도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총궐기하는 일이 벌어지죠. 일제 억압에 맞서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1930년대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본격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고 교과서를 차분히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8년 수학력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수능 문제죠. 가단체입니다. 광주학생운동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이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거는 여러분 신간회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26년에 60만세 운동 실패, 사회주의자들, 정우회 선언이 못해 조선민운회가 근간이 돼요.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자매기구 근우회, 신간회가 광주학생운동의 조사단을 파견, 또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번 정우회 선언이 계기로 결성되었다. 정답입니다. 이게 2018년도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는데 정답은 2번. 여러분들은 이제 틀리지 않겠죠? 오늘 배우셨으니까요. 1번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해방 이후에 일어납니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을 강대국들이 신탁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해방 이후 얘기고요. 3번 국제봉사운동은 1907년인데 이걸 주도한 거는 신민회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였고 대한매일신보가 협력했었죠. 4번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는 것도 신민회, 신간회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름 비슷하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함정은 4번이었겠네요. 5번 만민공동회는 1896년부터 99년 사이에 있었던 독립협회였죠. 자, 그래서 2018년도 16번 수능 문제 2번이 정답이고요. 10문제가 근현대사에서 그때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면은 조금씩 어떠세요? 근현대사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자, 우리 민족의 경제장 바로 강제징용 때문에 일제에 끌려가 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고생했던 분들을 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죠. 역사 영화입니다.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간한 거죠. 왜 구남도냐? 구남도는 섬이, 일본에 있는 섬이 구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섬, 현재 일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데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적극 반대했죠.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억압했고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명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동의를 했는데 일본은 안면 물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놈들 사람 될 놈들 아닌데요. 하시마 섬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안에 있는 무인도 구남처럼 생겼는데 조선인의 강제징용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정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일본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 우리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지만 강제노역에 대해 명시를 하겠다는 조건을 통해 등재했지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 군함도 어떠세요? 좀 군함처럼 생겼죠? 왼쪽에 이거 다 우리 조선인들 끌려가 가지고 맞아 죽어가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본은 이것을 자랑스러운 일본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건데 기가 찰 일이죠. 일본 남쪽이라는 건 부산에서 배 타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민족 젊은이들이 끌려가 가지고 정말 탈출할 수도 없어요. 섬이라 죽도록 맞아가면서 일을 했던 슬픈 역사의 현실인데 일본은 이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죠.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찾아서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최근 뉴스를 한번 보죠. 최근 뉴스를요. 네. 최근 뉴스.
자, 링크 여러분들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랑 얘기하죠. 네. 이를 운동시켜 소화를 빠르게. 통편하게 브라치오. 죄송합니다. 한국 그 마무리되는 대로 같이 한번 보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강제동원시설 군함도, 일본이 6년 전 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지키고 있고 사실 여전히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는 일본의 하시마, 이른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반대하자 일본은 한국인 강제 동원과 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자 지난해 도쿄 정부청사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군함도를 미화하는 내용만 모아놨습니다. 강제 동원이나 가혹한 노동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들 뿐입니다. 鹿島ではもうひどめに会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ね。もう周囲の方たちもみんないいそうで。 한국은 유네스코에 여러 차례 강력 항의했고 이에 유네스코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사 결과 일본이 아직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의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등재 취소 가능성은 낮고 일본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유네스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화가 나죠? 아유, 진짜. 일본 인원들. 근데 우리하고는 같이 하기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만든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이 되네요. 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구조 및 시대 구분, 일제역압과 이에 대한 저항, 당시 민중들의 상황에 대해 독립운동 친일 인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 분씩 한번 마지막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느낀 소감이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한 분씩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먼저 할까? 빨리 해야지. 용감한 사람이 뭐든지 쟁취하는 법이 있죠.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그 학생 위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선물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웠는데 그때 이 부분이 너무 막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외우기 힘들어 하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약간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와닿아서 그렇게 생각했던 걸 반성하게 됐어요. 아유, 우리 다정이 열심히 듣고 고민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픈 일제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알고 조금 더 예전에 배웠던 게 다시 생각이 났는데 영상이나
특히 직전에 군함도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되게 화가 나고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정윤이가 날카롭게 또 지적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정이나 우리 정윤이 다 교과서 꼼꼼히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문학이라던가 예술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 좀 하세요. 괜찮아. 어떻게 다들 부끄러움만 타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에서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4번째 시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예술, 문학, 음악, 포스터 다양한 부분을 또 즐겁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말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제일 아팠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슬픈 역사고요. 그 세계 식민지 제일 가난했던 나라 조선이 현재 BTS를 비롯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강대국이 되고 세계 군사적 6위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하나씩 조사하고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나의 미래에 대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산대학교 이선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출석 내용은 제가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